네, 경제단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BNK 금융지주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일단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투자 목적을 변경했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요즘 카카오가 이제 국민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카카오의 대주주 중에 한 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연금 같은 이런 기관들은 해당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그 주식을 보유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 투자냐, 일반 투자냐, 경영 개입 목적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1,000개 이상의 회사의 대규모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순 투자라고 그래서 그냥 주식을 갖고 있고 의결 표결할 때 한 번씩 표결하는 그것은 일반 우리 개인과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등급이 올라가면 일반 투자인데 일반 투자로 공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영을 잘못했다 이러면 임원 그만두라.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가 주식 비중이 5% 이상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주식을 소유하라 이런 의도인데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카카오가 잘못하면 카카오 잘못하는 임원들 목을 직접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건 잘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예.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르는 것은 결국은 주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동안에는 누가 제안을 하지 못하면 일반 소액주주들은 그것을 잘라라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의안을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이런 대형 주주들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이 이제 일반 투자로 공시하고 잘라라 그러면 이게 주총의 의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 이사를 이제 선임한다 이러면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후보를 정해서 주총에 올리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초기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또 배당금을 지금보다 줄여라 또는 늘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어떤 좀 더 회사의 경영에 대주주로서 직접 더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일반 투자 공시의 법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카카오와 은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날에 비판을 받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목적을 국민연금이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국민연금 과도한 해석은 경계했습니다만 뭐 오비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점을 보면요. 예. 언론에 보도된 시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가 약탈적 독과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라고 지시를 한 그 마포 민생회의 직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3자가 보면 대통령 지시를 하자마자 국민연금이 바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바꾸어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양새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공시를 이렇게 일반 투자로 바꿨을 때 그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이미 바꿔놓고 공시는 늦게 알려진 것이거든요. 발표는 뒤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바로 이 카카오가 SM이라는 이수만 씨가 하던 회사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주가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지금 3명이나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카카오의 최근
어떤 부정 불법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국민연금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을 흔히 국민연금의 스튜어트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얼핏 보면 국민연금은 수익만 더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경영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이 경영학자들은 그 수익을 바로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또는 법적 제재를 받으면 주가가 결국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자신이 손해로 이어지니까. 손해로 그렇죠? 이어지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튜어트십인데 이런 어떤 스튜어트십 정신에 따라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기에 놓인 카카오 쇄신안과 자구책에 고심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박사님 보실 때 최선일까요? 방향성을.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독점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아담 스미스도 독점을 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렇죠. 칼 마르크스 같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을 되는 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독점은 언제 어디서나 좋지 않은 건데요. 네. 지금 카카오의 독점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점을 하면 그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독점하면 그 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독점이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를 분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법이 정비가 안 돼 있는데요. 카카오 스스로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예, 지금 현재 준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예. 자신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런 재발을 막자 하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다른 회사의 관행으로 봐서 준법위원회가 이런 불법을 막는데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는 지금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스스로 메스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스스로도 보기 어려운 게 거기 준법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결국은 김범수 센터장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를 향해서 쓴소리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분리 매각안이 진통 끝에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저께 저랑 박사님께서 얘기했었는데 그제 처리 못 되고 이제 진통 겪다가 어제 이제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진통을 겪은 이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 아시아나 화물 매각 문제가 사안이 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인수 통합하는 데 있어서 화물을 팔지 않으면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통합의 운명을 건 것으로 사생결단을 했고, 또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나 화물이 캐시카우인데 돈 되는 것을 뜯어내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이사들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사 중에 한 분이 김앤장의 변호사신데 현재 통합 문제를 바로 이 김앤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 사람이 사회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윤창번 고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강행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참석함으로써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이분이 참석 안 했다면 부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랬네요. 예, 이것은 두고 앞으로 법적 논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한항공은 바로 시정 조치안을 EU 측에 제출을 했고 합병의 최대 분수령으로 이게 불렸던 화물 매각 건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으니까 뭐 유럽의 합병 승인 가능성 이거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까? 예, 왜냐하면요. 지금 합병을 의사회가 통과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총 결의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또 저기 다른 데 판다 이랬을 때 그걸 누구한테 파느냐. 그게 한국 회사한테 파는 것을 EU가 인정할지 안 할지 이 대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EU의 애각 결정 주체가 또 아직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EU만 오케이 한다고 그래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지금 제일 큰 미국 시장, 네. 또 일본 시장 여기서는 심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14개 나라 중에 EU랑 미국, 일본이 아직 안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별로 우리나라하고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데 다만 중국은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네. 중국이 승인할 때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슬롯, 아시아나 슬롯을 많이 반납 포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완전히 형해화된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예. 이렇게 계속 내주면서 통합을 했을 때는 처음에 얻으려고 했던 통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차포 다 떼고 이거 뭐 합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거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요 노선 운항권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 넘기고 또 아시아나 이 화물 사업도 매각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숙제가 많이 남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화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찾는 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수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LCC에 넘긴다는 게 대한항공의 구상인데 국내 LCC들은 비행기가 그러니까 국제선을 늘 동남아만 뛰고 있어요, 대부분. 예. 그런데 저 화물은 남극도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이 LCC에 팔릴 수 있겠느냐? 팔린다 하더라도 EU가 같은 나라에 파는 거 그거 인정하겠느냐? EU에서 지금 의심하는 것은 LCC가 샀는데 국제 노선을 다 감당하지 못하려 그때 파산해서 다시 대한항공이 인수한다. 그래서 독점이다. 이런 논의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병 성사되면 글로벌 10위권 수준의 메가 캐리어 탄생하게 되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EU는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과 또는 그 일본과의 합병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면 그렇군요. 결국은 덩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